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우리 공화당은 차기 총선 플랜 B는 있는가? 입니다. 보수파 정당의 간판을 달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멍청한 짓거리를 해댔기에 올바른 보수파 정당을 세우고자 창당한 우리 공화당은 지난 3년여의 세월 동안 꾸준히 탄핵 무효와 법치 회복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인간들은 지난 3년여 동안 태극기 들고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길 막고 시민 불편 주면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냐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는 자유한국당 것들이 지난 3년여의 세월 동안 허송세월한 것에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정 우리 공화당이 한 일이 그저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준 것이었다면 전광훈 같은 사이비가 비록 반문 집회이기는 하지만 길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연주 같은 카멜레온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 주댕이질하면서 신보수 우파를 자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으니 자신들이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 변란 후 참담했던 심정을 추스려서 중단 없는 투쟁으로 보수파 국민들 대다수와 일부 중도층들까지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는 깨닫게 해준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개소리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누리당의 고문 당원으로서의 당내에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한 것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 양 뒤집어 씌워서 실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서 전용한 것을 가지고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썩은 내를 풍기면서 파기환송하기도 했습니다. 급할 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아내가 따로 보관해 두었던 비상금을 남편이 필요해서 꺼내 썼는데 그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준 뇌물이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기요금을 내기 위하여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돈을 배달 음식값을 치르는 데 사용한 것을 횡령이라 단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예산 일부를 청와대가 사용한 것을 횡령이라 판단한 고등법원도 그것을 뇌물이라 보아야 한다 판단한 대법원도 모두 제정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대깨문도 종북 좌파도 아닌 보수 우파라는 자들 중에서도 박근혜는 무능했고 탄핵당할 만했다라고 주장하는 사기 탄핵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좌파들에게 부역하는 자한당 것들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내고 있고 그 좌파 부역 자한당 것들이 집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착각에 빠져 있는 한심한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이미 망가져 버렸으며 그 망가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해야 할 보수우파 국민들 중 대다수가 껍데기만 보수우파이고
알맹이는 종북 좌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비참한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좌파 정권은 자신들이 권력 유지를 위하여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쇼를 해대면서 좌좀들에게 자신들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사기질을 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온갖 쓰레기 짓을 다 해댄 조국이 그 썩어문드러진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 선동질로 개돼지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파 정당은 고작 무엇을 하고 있나요? 좌파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허울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돼지들에게는 명분이 있는 듯 보여지는 공수처법과 거대 정당의 과도한 전횡을 막고 소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만들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 사기질 치고 있는데 보수파라 칭하는 자유한국당은 100마리가 넘는 국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좌파들의 본색을 파헤치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차기 총선은 좌파들이 삽질하고 있으니 무조건 자기들이 이긴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시기간이 촉박해지자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악법은 막았다면서 자화자찬이나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시종일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저지하자는 수동적인 반대가 아니라 독소 조항들을 없애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법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반대였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 연합의 자중질환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 모두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은 당력 낭비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자한당 것들이 이탈자 없이 예고대로 필리버스터를 시행한다면 두 가지 악법은 올해 안에 처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좌파 연합이 두 개의 법을 꼭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무슨 수를 쓰던 머릿수를 맞추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지도 모릅니다. 좌파 연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었던 올해 초반과는 달리 조국 사태 등 변수로 지금은 아무런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공화당의 차기 총선 전략은 준비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내내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곧 자한당에서 탄반 국회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올 것이라면서 차기 총선에 원내 교섭단체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 공언을 해왔는데 공천 탈락자 이삭 줍기를 위하여 전광훈도 창당하고 이현주도 창당을 하는 등 기대한 숫자의 공천 탈락 현직 국회들이 우리 공화당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한당의 공천 물갈이가 소폭에 그치면서 우리 공화당 간판으로 출마할 현직 국회의원이 더 이상 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자기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인가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기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하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하겠지만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서청대로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리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금 차디찬 감옥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크리스마스쯤 형 집행정진이 내년 초 사면이니 하는 희망 고문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차기 총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려서 기호 3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어서 승리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내년 선거에 원내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물 건너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침묵하였을 경우에 우리 공화당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있는 두석이라도 확실히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 공화당 일각에서는 세를 불리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여서 묻지마 아무나 영입 수준의 어찌 보면 택도 없는 구걸 행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올지도 모른다면서 당원들을 기대에 들뜨게 했던 박찬주 대장은 결국 인재 영입이 아니라 구차스럽게도 자한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나마도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자한당은 그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이라 합니다. 도대체 어떡하든 자한당에 기어들어가서 공천받아서 금배지 한번 달아보자고 안달이 난 인사들을 왜 우리 공화당에서 영입 못해서 가슴 아파해야 할까요? 자한당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공천 탈락한 것들이라도 문 활짝 열고 환영한다고 해서 어찌어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그것이 진정 우리 공화당이 가야 할 길일까요? 우리 공화당은 꼴랑 국회의원 한 명으로도 탄핵 무효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명의 국회의원으로도 탄핵 무효 투쟁과 악법 저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국회 100마리가 넘는 자한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공화당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한당 국회놈들 같은 것들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중단 없이 탄핵 무효 투쟁을 이어나가는 그런 정당으로 남아야만 대한민국의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마저 어중이 떠중이 다 영입해서 외관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었다 치더라도 현재의 자한당 것들 마냥 자신들 금배지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는 쭉정이들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박풍을 기대하면서 금배지 달고 회전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면서 마음에도 없는 태극기를 들고 한겨울 추위를 견디고 있는 자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쭉정이들을 최대한 걸러내고 진정한 애국자들로만 국회의원 후보를 내어서 비록 한석뿐일지라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을 창당한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화당은 차기 총선 플랜 B는 있는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